전면 거부대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 약간 서로의 어떤 움직임을 저렇게 좀 오늘 보였거든요. 어제 체포가 돼서 공수처의 조사실, 그러니까 영상 기록이 가능한 영상 녹화 조사실, 거기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고 좀 알려지죠. 그리고 오늘도 뭐 조사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위에서부터 보면 묵비권 행사, 그리고 한마디도 못 들은 공수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처음에 이제 조사할 때 이게 보통 인정신문, 여기도 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뭔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는 어디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을 위해서 확인 절차잖아요. 본인에 대한.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묵묵부답. 그리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져요.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 행사를 했다. 아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조사가 원래 있었어요. 오전부터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연기 신청을 했죠. 뭐 처음에는 알려지기에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로 잡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 오늘 조사 전혀 안 받습니다. 못 갑니다. 어제 충분히 입장 전달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조사를 받습니까?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출석, 전면 거부로 간 겁니다. 일단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일단 이것도 서정욱 변호사하고 제가 김상희 평론가께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조사 전면 거부예요. 어제는 뭐 체포 당일에서 조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였고 오늘 아예 조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안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환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했지만 공수처가 이제 이거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 확고하게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응하면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사에 전면 거부하는 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게 48시간이 지나면 구속영장을요, 아마 공천에게 서부에다가 또 청구한다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 재판을 이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 국민들도 아무도 그 재판에 승부 안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공처에 경고합니다.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가 또 이게 구속영장까지 심사해서 발부해주면요, 이게 공정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우리 손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10일간 수사하면 중앙지검으로 넘기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면 관할은 중앙지법입니다. 따라서 이게 서부에 또 꼼수로 구속영장까지 그 판사한테 받겠다. 이러면 이게 아무도 승부 안 하고 이게 대통령 측도 보이콧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구속 적부심으로 아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 말은 법이란 게요, 법도 있지만 관행이란 게 있죠. 공수처가 이제까지 구속영장을 한두 번 청구했습니까? 근데 주소지 따라서 청구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100% 중앙지법에 청구했잖아요. 근데 왜 현직 대통령을 최초로 예외로 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의심이 가는 게 중앙지법의 영장담당 판사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공처. 이게 노고. 그다음에 서부는 우리법연구에 진보 성향이 노니까 의심을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제 말은 현직 대통령을 최초로 구속 체포하면서 한 점 시비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누구든 깨끗하게 승부하게. 그러면 이게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중앙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공처가 분란을 저는 초래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어제는 진술을 거부,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 오늘은 조사를 전면 거부. 지금 상황이라면 내일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김상희 평론가. 뭐 일각에서는 뭐 피의자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다 묵비권도 뭐 이런 얘기하고 조사 거부도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자연인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제도, 지위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와 법률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법 자체를 부인하고 불복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께도 제가 참 유감인 게 법조인이신데
법원의 시스템을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도록 자꾸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하시면 저는 그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그거를 법원을 비난하는 걸 또 공수처를 하나를 이렇게 뭔가 필터를 끼워가지고 비난을 하시는데 지금 이 결정은 법원이 내린 겁니다. 공수처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공수처는 법원에 신청을 했고 하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대통령 측과 우리 그 여당 패널분들이 공수처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다 법원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비난하고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서부지법으로 갔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은 서부지법으로 갔겠어요. 왜냐하면 중앙지법이 워낙 바쁩니다. 사건이 많고. 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체포영장의 빠른 판단을 오히려 좀 더 발해서 신속성을 위해서 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좀 짧은 식견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공수처에서도 뭐 잠깐 생각을 하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예단해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인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기록을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자각하시고 이런 사법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역사의 선례로 남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박주민 의원이 뭐 사지로 몰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헌재 재판과 법원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인지하면서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 그리고 오늘은 공수처 조사 거부 뭐 이런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걸 이미 사실상 예고한 상태죠. 그렇다면 이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까? 이거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내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이게 뭐 영장 청구 보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적부심 때 요 기한은 정지가 된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죠. 그 적부심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구속 청구 안 한다. 사실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 오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뭐 적부심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요. 관할 어디서 하는 갖고 싸워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이 주장을 하죠. 서울중앙지법이라니까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 이런 걸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공수처가 열흘, 그다음에 검찰이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서 수사, 뭐 기소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거 좀 어렵긴 한데요. 손정혜 변호사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를 언제 할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48시간을 계산하니까 예정대로라면 17일 오전 10시 30분까지만 신병확보가 돼서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현재 좀 지금 시간이 체포 길어지고 적부심이 있죠. 진행 중이라서. 네,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17일 오후 이상까지는 갈 수 있고 나아가선 18일 오전까지로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내일 오후까지도 이제 시한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에서 2차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으나 조사가 거부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도 협조하지 않고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해서 정리해서 예정된 질문들은 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7일 넘어서서 한 오전, 오후를 넘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잖아요. 서울 지금 공수처는 서부지법이에요. 이번에도 거기다 청구하겠다는 게 예고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잖아요. 또 판사 앞에서. 근데 통상 피의자들 출석해서 본인 호소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속영장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당연히 안 할 걸로 변호사까지도 이게 보이콧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아예 예. 서부지법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관할을 이게 인정을 못 하니까요. 대통령은 오로지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관할이 있으면 당연히 응합니다. 예. 오늘 체포 적부심도 갔잖아요. 예. 그런데 공처 수사나 그다음에 그 서부의 관할에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예. 구속영장도 이게 심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거의? 따라서 이게 그 하나만한 이게 절차 아닙니까? 그럼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도 아예 그 심사에 참석 안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보이콧하면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이게 서류를 가지고도 이게 판단하니까. 근데 판사는 그래도 불출석 카드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발부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은 3명의 판사가 해요. 예. 체포적부심처럼. 아 그럼 그때도 만약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적합성을 따져주자는 구속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그게 겁니까? 하면 3명의 판사가 그게 진검승부예요. 아. 제가 보기 서부로 가는 순간에 결과는 이게 보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게 체포와 구속의 요건은 다르지만 예.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좀 공정하게 공정성을 이게 기해달라는 게 제가 그냥 터집 잡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번도 안 했던 일입니다. 예. 공처가 여기까지 3년 출법 3년 동안 전부 이게 중앙에 100%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처음 하면서 왜 그쪽으로 갔느냐. 예. 이런 게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거기에 판사 2명이고 중앙에 4명이고요. 관할이 많이 조정되니까 거기가 사건이 한가한 것도 아니에요. 뭐 판사가 시간이 한가하다고 거리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게 주장이라 보고요. 결국은 중앙에 오면 이게 그때 영장 담당 판사가 예. 김용현 재판 사건에서 뭘 했냐면 이게 그 직권 남용 가지고는 내란을 못 합니다. 이렇게 판사가 말한 거예요. 김용현 장관 사건에서.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도 경찰 관련으로 해가지고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한 거예요. 왜? 김용현 영장에서 판사가 말했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서부로 간 게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간 게 아니고 중앙에서는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직권 남용으로는.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체포영장 얘기가 되는데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예고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 또 법원의 관할 문제 그거에 대한 앞서서는 체포 적부심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또 구속 적부심 단계로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형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김성일. 네.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논리의 모순이 굉장히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법관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예. 그 법관마다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유독 서부지법만은 법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쪽의 판단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계속 문제가 있고 그렇죠. 거기는 뭐 마치 약간 이제 뭐 그렇게 민주당과 얘기 계속 하고 카르텔인 계세요.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 서부지법에 대한 모욕을 계속 예.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법에 해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쇼핑이라고 비난한다면 둘 다 쇼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를 법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한다라고 한다면 둘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뭐 그게 불합리하면 구속적부심 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 할 수 있어요. 그거 따져보시고 거기서도 논란이 있으면 부닥치면 대법원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 유독 서부지법은 법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직 변호사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게 뭐 불법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마치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법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가 할 수 있다. 법원 위에 서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견제 기능과 이런 걸 중심으로 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중도층 국민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실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과 지금 여당 측은 좀 민주당이 한 실수를 지금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헌법 재판 상황이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헌법 탄핵 심판 재판이 오늘 열렸거든요. 근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재판을 뭐 체포 상황 등등 감안해서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그리고 헌법재판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도 날짜 좀 연기해 주세요 했는데 안 봐줬어요. 그리고 심판이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